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이 프로야구 신인왕 신재영 선수의 연봉이 수직 상승했다고요? 네, 넥센 투수 신재영 선수가 기존 연봉 2,700만 원에서 307.4%가 오른 1억 1,000만 원의 내년 연봉 협상을 마쳤는데요. 네. 넥센 구단의 역대 연봉 인상률 신기록이고요. 신재영 선수는 야구만 열심히 하면 보상과 대우가 따르는 걸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연봉 2,700만 원에서 연봉 1억 1,000만 원으로 모든 직장인이 꿈꾸는 수직 상승이군요. 네. 자, 이 신재영 선수의 연봉 인상, 이게 좀 가치 있게 다가오는 것이요. 정말 이 신 선수가 밑바닥부터 올라왔죠? 네, 맞습니다. 27살 신재영 선수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패전 투수라도 1군에만 붙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선수입니다. 2012년에 NC에 입단해서 넥센으로 트레이드 됐고요. 경찰청 야구단에서 군복무를 했고 올해 처음으로 1군 무대를 밟았는데 15승 7패 정규 시즌 3위를 이끌면서 인생 역전 드라마를 썼고요. 또 사회 미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희망을 전했습니다. 네. 오늘 재벌 청문회가 또 생각나는군요. 정말 이렇게 올라가야 인생에 참맛이 있는 건데.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두운 소식도 있습니다. 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메이저리거 강정호 선수, 경찰이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죠? 네, 피츠버그 강정호 선수가 오늘 강남경찰서에 출석해서 모든 팬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는데요. 강정호 선수는 지난 2일에 면허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입건됐고요. 음주운전 삼진아웃죄로 면허 취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2차 조사에서 강정호 선수가 동승한 친구와 사전 공모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는지를 집중 캐물었습니다. 네, 정말로 이 옆에 있던 조수석의 친구에게 네가 운전했다 그랬다면 이거 정말 죄질이 나빠 보이는데요. 자, 한편 이 피츠버그 구단이요, 강정호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돕고 싶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 피츠버그 헌팅턴 단장이 강정호가 뛰어난 선수뿐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강정호 선수는 메이저리그 노사협약에 따라서 음주 범죄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소화해야 하고요. 이후에도 감시를 받게 됩니다. 네, 자, 잉글랜드 프로축구로 가보죠. 이 첼시가 선두를 달리고 있네요. 네, 첼시가 지난 주말에 맨체스터 시티에 3대1 역전승을 거뒀고요. 최근 8연승을 달리면서 11승 1무 2패로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네, 첼시가 지금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비결 뭘로 보세요? 네, 아무래도 올 시즌에 첼시 지휘봉을 잡은 콩테 감독의 힘인데요. 네. 빗장 수비로 유명한 이탈리아 감독을 지냈던 콩테 감독이 10월부터 탄탄한 3백을 기반으로 한 3-4-3 포메이션을 가동했는데 최근 8경기에서 무려 22골을 넣고 단 2실점밖에 하지 않았고요. 상대팀에 따라서 맞춤형 3백을 쓰면서 프리미어리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네, 저 얼마 전에 전해드린 소식이에요. 이 비행기 참사를 당한 브라질의 프로축구팀. 자, 우승팀으로 인정이 됐군요. 네, 남미 축구연맹이 오늘 브라질 샤페코엔시의 코파 수다메리카나 우승을 인정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샤페코엔시는 지난달 29일에 대회 결승을 위해서 콜롬비아로 향하다가 항공기 추락 사고를 당해서 선수 22명 중에 19명을 잃었고요. 결승 상대였던 콜롬비아의 아틀레티코 나시오날이 샤페코엔시의 우승을 양보하겠다면서 기권을 선언했고 남미 축구연맹이 아름다운 양보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멀고도 가까운 나라 중국은 지금 차이나 투데이. 네, 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중국이 바라보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눈에 비친 우리 모습이 되겠죠. 자, 중국 전문가인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중국에서도 뭐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관심 많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중국말로 이 최순실 게이트 뭐라고 부릅니까? 네, 한자로 쓰면은 일단 규밀문이라고 쓰고요. 네. 중국말로 읽으면 꾸이미먼 이렇게 읽습니다. 네. 여기서 규밀, 꾸이미라는 것은 여자끼리 가까운 친구 이런 뜻이고요. 네. 문은 영어로 게이트입니다. 문. 게이트가 문이니까 그대로 네. 문자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이미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그 아주 가까운 최순실 씨를 일단 가리킨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다가 게이트를 붙여가지고 최순실 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표현도 하나 있는데요. 네. 한국의 친신 간정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친신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측근이다는 뜻이고요. 네. 간정은 이른바 국정간여, 국정농단 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한 것을 빗대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네. CCTV 같은 국영방송 보면은 거의 매시간 지금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고 또 뉴스 분석을 해가지고 시청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갖다 그 중국에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갖다 강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 속내는 보면은 그래 얼마나 잘 나가는지 한번 보자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쩐지 이번에 결정 내리는 게 이상하더니만 이것도 역시 최순실 작품인가? 이런 것이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중국의 또 중국 입장에서의 정서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중국에서는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네, 중국 언론이 보기에는요. 그동안 역대 한국 대통령 보면은 모두 예외 없이 임기 후반기나 물러난 다음에 아주 불행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보면요. 비참한 최후를 마쳤거나 아니면 해외 망명을 갔거나 아니면 형이나 아들의 뇌물 사건으로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네. 건데요. 한국은 1987년부터 이제 민주화의 길로 나갔는데 민주화가 한국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화가 잘못된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뭐가 잘못이냐? 바로 대통령의 이른바 권력 남용을 제도적으로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유교 영향을 받아서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래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청렴할지는 모르지만 친한 친구를 제대로 단속하기는 어렵다 이런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익과 감정이 늘 법보다 앞서 있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고 네. 이런 상황은 이제 한국 정치를 건전하게 만들지 못했는데 앞으로 바꾸지를 못한다면은 그러니까 법치를 제대로 못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조기에 물러나고 또 차기 대통령이 나서더라도 이런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악순환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유교 영향권은 중국도 같잖아요. 관시, 인정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비슷한데 자, 이번 사태가 이 서구식 선거제도를 우리가 잘못 받아들였다 이런 지적도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가 한국의 고질적인 역시 지역 감정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분석을 네. 하는 이제 중국 언론도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영남과 호남이 오랫동안 이른바 동서전쟁을 벌였다. 이런 네. 분석인데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그 박정희 대통령이 영남 지방의 대표적인 정치인이고 네. 정경유착을 통해서 한국의 대기업을 키웠다. 이런 거고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삼성, 롯데, CJ 이런 대기업도 역시 사주가 영남 출신 아니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서 영남 이외 다른 곳에서 이제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역 감정을 근거로 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네. 지금 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한 한국 상황을 보면은 서구식 선거제도를 한국이 도입하긴 했지만 제대로 네. 소화를 못한 것 아니냐. 중국 언론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꼭 뭐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고 중국은 늘 서구식 민주주의, 상권 분립에 대해서는 그것은 쓰레기 민주주의다. 굉장히 평가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생각하고는 영 다른 거죠. 왜냐하면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서구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 꼭 뒤탈이 난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형태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또 우리나라에서 뭐 굉장히 정근대적인 사고와 유사하지 않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남북이 체제 경쟁할 때 한 60, 70년대 말이죠. 자, 이게 지금 뭐 어디가 앞서가고 있는 건지 막 혼동스러운 상황인데 우리는 우리대로 어쨌든 이제 힘든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 중국 당국이요. 한국의 차기 정권에 또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유엔 안보리가 사실 북한에 대한 아주 강도 높은 제재를 갖다가 네. 문제번에 단행했지 않습니까? 이때 사실은 북한의 생명선이거든요. 석탄 수출. 네. 이걸 갖다 사실상 막는데도 그랬죠. 예, 이걸 갖다 중국이 사실은 찬성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국이 사드 배치를 포기도 하지 않았는데 왜 중국이 이런 행보를 보였을까? 왜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동의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은 네.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이제 역시 강력한 경고. 이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갖다 하는 거고 네. 다른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를 갖다 지금 배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정서적으로 보면 사드가 이미 한반도에 벌써 배치된 것 같은데 지금 아직은 이제 전혀 배치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말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이 지경이 돼서 그렇죠.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인 거다. 네. 중국이 판단하기로는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사드 배치는 이제 물 건너간 거고요. 아하. 중요한 거는 차기 대통령이다. 아. 차기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갖다가 이를 백지화 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다음 대통령 누구냐.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이재명 시장이라든가 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거로 보고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누가 되든 간에 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할 거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할 거다. 그래서 차기 정권에 미리 선물을 안겨준 거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섭섭해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중국 측에 좀 알려주세요. 예, 또 다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여권에도 또 이 대권 잠룡들이 있는데 중국이 요 3명을 꼭 찍은 건가 궁금해서 좀 이제 많은 대권 주자가 현재 있고 어떻게 될지 아직은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좀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우리는 지금 워낙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는 사이에 중국이 오히려 벌써 차기 대권은 누구에게 갈 것이냐 이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가 가장 큰 한중 관계에서 핵심 현안이기 때문에 지금 사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번에 롯데그룹 같은 경우도 집중적인 전방위 조사받은 게 사드 부지를 갖다가 롯데 골프장에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찍힌 거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끝났고 그다음 차기 정권 네. 여기하고 사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는 지금 우리 문제에 매몰돼 있지만 또 외국의 눈이 우리에게 쏠려 있습니다. 정말 슬기롭고 현명하게 좋은 대안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촛불 집회를 보면 성숙한 우리 국민들이 좋은 이제 지혜를 정치권에 오히려 압박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차이나투데이 중국 전문가인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였습니다.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화요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김성호,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청문회가 펼쳐질까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